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거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이게 한정 취재 아니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윤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0년 기자 생활 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근데 저는 워터게이트도 그렇고 네. 정상적인 취재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도 정상적인 취재를 통해서 가능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언론 자유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과정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본질을 덮을 만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분명히 본질을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네. 특검의 원래는 그 명품백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정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명품백이. 근데 우리 주요 언론은 거의 보도를 안 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언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보도를 할 수 없는 언론의 현실이 네. 너무 처참하고 저도 언론인 출신에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고 현업 언론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전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역할을 못하면. 언론이 네. 역할을 예, 못하고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의 소리가 맨 처음에 이제 보도를 하고 예, 인터넷 예, 언론을 통해서 예. 알려지게 됐는데 예. 그런 이제 몇 개 언론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국민들은 결국은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메이저 언론이나 뭐 기성 언론들은 아직도 제대로 보도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를 하고 뭐 예. 이수정 교수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 관계자 김경률 비대위원 발로에서 나오든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영상을 제대로 못 본 분도 아직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언론이 역할을 예. 못 하고 있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외신에서 보도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외신을 인용해서 또 우리 국내에 보도. 아니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 예. 시절에 외신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소식을 듣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또 그런 시대 같아요. 오히려 외신들은 뭐 수십 개국에서 보도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이게 도대체 수십 년 후퇴한 거죠. 우리 언론이 그래도 많이 성장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 영국 언론은 로이터 통신인가요?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명명까지 네. 해놓고 네. 그러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예. 그리고 이 뭐 종북 인사가 공작을 펼친 뭐 사안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또 이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여권 쪽의 인사들, 국회의원의 발언이 또 많이 또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정말 공작에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뭐 이쪽 기성 언론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거 피해자네 김건희 여사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언론 오히려 과거를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그럴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사전 녹화 대담 일요일에 촬영을 했어요. 내일 방영이 됩니다. 100분짜리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사전 녹화 대담한다고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작년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부터는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일방적인 메시지만 내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국민들하고의 소통을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번에 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과거에 뭐 이제 정권에서 전두환 시절에 뭐 정권 홍보 방송하고 보도 특집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리고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여러 가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니 다큐식으로 방송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예. 직접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다 오기 힘드니까 예.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이거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실을 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데 정말 다르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좀 국민과 소통을 하고 마음을 열고 그거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이 국가 경제나 후퇴하면 이걸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역할을 못해서 가장 큰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게 IMF 사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언론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라 경제가 그렇게 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게 떠올라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그리고 또 언론이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되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IMF 때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아예 뭐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언론의 경제에 대해서도 뭐 좋다는 얘기만 계속 쭉 봐왔고 문제가 없이 대한민국 우리 경제가 좋다, 좋을 것이다, 장밋빛 그 전망을 봤었는데 하루아침에 IMF 왔다. 그래서 뭐 저희 선배들 취직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있었고 저도 그때 좀 있다가 뭐 군대를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악몽이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당시가. 그렇죠.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예.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큼 언론이 감시자 역할, 와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있고. 근데 사실 이래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녹화로 해서 대담을 진행해야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잘 정리해서 국민들께 국정을 홍보하고 알릴 수가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잘 또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의혹 또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되게 일방적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정서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대담도 그렇고 어떤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제 저도 기자를 인터뷰 가장 좋은 인터뷰는 가장 어려운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건데 이건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불신이라든가 오해를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그 오해나 아니면 뭐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비전을 제시해서 뭔가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좀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좀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또 국가 지도자라면 질문을 뭐 피하거나 질문하는 자리를 회피하거나 이건 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냥 편하게 기자들 질문, 뭐 도어스태핑 하듯이 그렇게 잠깐 만나는 시간이나 뭐 신년은 또 특별하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하거나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2년 차에는 KBS와의 대담을 했었고 그때 또 생중계였어요. 그리고 뭐 임기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는 손석희 앵커랑 JTBC에서 뭐 대담도 했지만 뭐 녹화해서 편집은 하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놓고 하더라도 생중계를 통해서 아니면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왜 그걸 안 한다고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직 정말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저런 방식이. 그리고 저런 방식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걸 모를 리도 없고 오히려 이게 점점 골마가고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손바닥에 왕자 써놨던 기억이 있던데 윤석열 후보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 녹화라는 게 사실은 4일에 녹화를 했고 내일 7일 밤에 이제 방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분짜리로 방송한다고 하는데
그 100번 양보해서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동안의 전례에 따르면 바로바로 공개가 돼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뭐 전체 내용이 공개가 되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아예 깜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뭘 하려는 건지 그리고 사흘 전에 그러니까 4일에 녹화할 때 정치 상황 우리 국가 상황과 내일 방송될 때 국가 상황 정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구문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건데 이 계속해서 오마이 TV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로 계속 현안을 봐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생중계 지금 저희 생중계 아닙니까? 네, 예. 녹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사전 녹화 대담을 한다. 사전 녹화 기자회견도 아니고 사전 녹화 대담. KBS 앵커와의 1대1 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2024년 대한민국에 맞는 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번에 대통령께서 네. 그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때 부산 가서도 먹방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기자들하고 또 먹방을 하나 깜짝 놀랐는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담을 이렇게 하고 네. 국민들 정서와 반하는 일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총선이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이 중요할 것 같다. 또 윤 대통령이 설 인사를 뭐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지 않고 명절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함께 이제 부부가 함께 설 인사 뭐 추석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걸 참모들과 함께 불렀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아 글쎄요.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 않고 있고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내일 대담을 통해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네.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 건에 대해서 되게 뭐 논란이 있다가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 예. 발언, 김정일 비대위원 발언이 그리고 있었는데.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약간의 대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놓쳐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좀 돌이키기 힘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네.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크게 좀 뭐 사과를 하시거나 네.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네.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예. 아마 그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김건희 여사가 뭐 속았다, 예, 예. 공작에 당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국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납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골마가는 거죠. 디올백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궁금한데 반환 창고에 뭐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정말 이해 불가더라고요. 그런 반환 창고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럼 거기에 그동안 받았던 어떤 선물들이 거기 있는지도 그러니까요. 궁금하고. 예, 예. 참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정부의 대응이 옛날에 날리면도 그렇게 네. 순간순간 이렇게 임기응변인지도 모르게 대응을 하는데 네. 국민들이 뭐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너무 순간순간 깊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네. 대응을 하니까 불신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불신을 받고 있는 정권의 모습을 언론이 잘 감시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네. 없겠네요. 제가 네.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음. 항상 가슴에 새기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좀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게 1945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만든 대중일보의 인천 기자단 선언문이에요. 네.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여기 되게 생각해보면 지금 봐도 놀라운 구절인데 이런 거예요. 네. 엄정 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 이념이 적어도 이러한 전민족적 격동기에 있어서 존재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80년 전인데 네. 엄정 중립을 기회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의 지금 가치는 엄정 중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리영희 선생님이 얘기한 진실 추구, 언론의 진실 추구가 이거와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뭐 엄정 중립, 뭐 양비양심만 해도 뭐 다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엄정 중립을 기회주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이게 80년 전의 얘기인데 와. 우리 언론이 얼마나 후퇴한 건지 이 당시에 기자들이 이런 결기와 정신이 있었는데 저부터 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요. 80년 전에 예.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언론인 생활을 하셨다는 할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언론인들이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언론이 정말 진실을 보도하고 있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옥석을 가려서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언론이 다시 신뢰받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그 용기 예.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